그래도 한 20억 정도 되지 않을까? 현금 흐름은 한 월 400에서 500 정도 사이. 회사에서는 가장 무시받는 사람일지도 몰라. 하지만 바깥에 그야말로 계급장 떼고 그 건물주들 중에 스카이 출신이 거의 없어. 무조건 목표랑 마음가짐이야. 이거 없으면 절대 안 돼. 안녕, 나는 너를 건물주로 만들어줄 남자 박익현이야. 반가워. 나는 지금 사람들을 건물주로 만들어주는 일을 도와주고 있어. 컨설팅은 정말 많이 했어. 몇백 명은 될 거야. 강남 8학군에서 태어났고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를 다 강남에서 나왔어. 고려대학교도 전기전자전파공학부에 입학까지 했어. 공부만이 살 길이라고 했어.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넌 성공한다. 근데 그 성공의 기준도 없어. 그냥 성공한대. 그리고 목표 삼은 게 뭐? 스카이. 그래서 스카이 갔고 결국에는 또 대기업까지 들어갔어. 취업하는 것만이 길은 아니잖아.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다른 길을 할 수도 있어. 그런데 난 사업하면 죽음의 길이라고 생각했어. 대기업에서 근무한 기간은 한 8년 정도? 당시 대학생 선호하는 1위 기업.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어렸을 때 목표가 그냥 남한테 인정받고 제일 잘 나가는 곳에만 먼저 치중을 했던 것 같아. 학교보다 훨씬 더 타이트한 곳에서 더 치열한 경쟁, 우수한 두뇌를 가진 애들이 모여서 피 터지게 싸우는 곳이야. 그렇게 죽으라고 열심히 해도 내 월급은 바뀌는 게 없어. 내 월급을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돼? 빨리 승진을 해야 돼. 근데 승진도 매년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. 심지어는 정치 생활을 엄청 열심히 해야 돼. 근데 승진이 돼도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많이 벌지는 못하거든. 기업에 들어가면 누구나 꿈꾸는 게 있어. 임원이 되는 거야. 내가 모시던 팀장님이 한 분 계셨는데 임원이 되셨어. 상무가 되시고 술을 한 잔 마시면서 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. 연봉이 궁금한 거야. 임원을 이루고 나면은 경제력은 난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생각했거든. 딱 보여주는데 세전 1억 3천. 그래서 살짝 현타가 왔어. 되게 큰 돈이야. 하지만 알 거야. 여유 있는 돈은 아니야.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? 6시까지 출근하고 밤 10시, 11시까지 회사에 있어. 주말 없어. 그렇게 그분은 몇 년? 25년에서 30년? 앞으로 20년은 그 생활을 해야 되는 거야.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연봉이 1억이래. 그래서 솔직히 현타가 왔어. 그러던 와중에 대리님이 계셨어. 만년 대리. 나이가 50인데도 대리야. 맨날 정말 칼 출근하고 칼 퇴근하시는 분이야. 승진을 못했지. 왜 빨리 퇴근하는지 너무 궁금한 거야. 내가 물어봤어. 그랬더니 건국대학교 부동산 대학원에 가느라고 빨리 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. 부동산 잘 아시나 봐요? 라고 물어봤지. 조금 해요? 라고 하더라고. 나중에 한 건 그분이 강남 서초송파에 아파트가 한 채씩 그리고 상가를 갖다가 2개를 돌리고 있었어. 그분이 한 달에 버는 소득은 상무님의 2.5배에서 3배는 됐을 거야. 결국엔 회사는 그냥 명예였어. 취미였어. 너무 충격이었어. 회사에서는 가장 무시받는 사람일지도 몰라. 하지만 바깥에 그야말로 계급장 떼고 우리가 회사에서 일평생을 끝마치는 게 아니잖아. 그러던 와중에 결혼을 이미 하고 이제 회사에 들어갔고 생각보다 애가 빨리 생기더라고. 그 둘이 동시에 생겼어. 쌍둥이. 와이프는 자연스럽게 경단녀가 돼버렸지. 일단은 급여가 반토막이 되지. 애란 존재가 생기니까 또 반토막이 나는 거야. 심할 때는 마통 뚫어야 됐었어. 내가 버는 소득보다 애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점점 더 커지거든. 이렇게 살 수는 없다. 내가 거기서 모든 걸 스탑을 한번 걸어.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봐. 부동산 관련된 서적을 제가 몇백 권 본 것 같아. 부동산으로 돈 벌었다는 건 베스트셀러도 마찬가지고 도서관 가서 절판된 책임에 보면 다 봤어. 그걸 하고 난 뒤에 뭘 하냐면 부동산은 그다음부터는 실전이야. 임장을 갖다가 다니는데 그냥 제가 전국 각지의 임장이랑 임장은 다 다녔던 것 같아요. 처음에는 돈이 많지 않잖아.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봤었어. 아파트도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었고 빌라, 오피스텔 다 할 수 있어.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 다 찾아봤고 거기서 가장 옥석을 가리기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썼던 것 같아. 그때 만났던 부동산 사장님만 해도 정말 수백 명을 가야 되는 것 같아. 최소 15군데는 만나봐. 첫 투자는 경기도권에 아파트 갭 투자부터 시작을 했었어. 그 다음에 경기도권에 또 오피스텔도 투자를 했었고 대전 지역에서 투자를 했었고 부산 쪽에도 투자를 했었어. 아파트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었어. 그리고 나서 내가 쓸 수 있는 가용자금이 끝이 났잖아. 투자는 이 가용자금이 끝나고 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. 부동산 업 쪽으로 먼저 일을 해보게 돼. 뒤에 돌아가는 그 세계를 알고 싶었거든. 부동산의 영업팀이라고 하는 곳부터 그냥 찾아가. 밑바닥 영업부터 시작을 해봤어. 진짜 전단지 돌리는 것부터 해서 다 해봤어. 분양 대행사에다가 시행사의 눈에 띄어서 시행 업무도 같이 해보게 되고 그때는 그 생각밖에 없어. 투자금을 늘려야 되겠다. 정말 열심히 했어. 미친 듯이 발품 팔고 돌고 팀장도 되고 본부장도 되고 총괄 본부장까지 돼. 그러다가 나중에는 진짜 VIP만 돈 많은 부자들만 한 컨설팅 업무까지 넘어가게 돼. 그 일을 한 거는 거의 한 2년 6개월. 영등포 부자분을 한번 만나거든. 그분이 영등포에 아파트가 한 10채 정도 갖고 계셔.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아파트 10채가 다 월세로 갖고 있다는 거야. 그 시기에 120에서 150 받았거든 월. 10채면 얼마야? 1200에서 1500이야. 와 진정한 찐부자지. 그때 그분 보면서 수익형의 위력을 느꼈었어. 지금 기준으로는 수익률이 굉장히 낮아. 어쨌든 찐부자들이 부동산을 투자하는 법은 결국에는 수익형이라는 건 사실인 거지. 건물주분들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되고 결국에는 다
건물주가 돼야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지. 아파트 같은 경우는 4채, 수익형도 5채, 상가, 지상까지 포함하면 한 6, 7채 정도. 그래도 한 20억 정도 되지 않을까? 현금 흐름은 한 월 400에서 500 정도 사이? 내가 건물주를 키우기 위해서도 사람들한테 목표로 삼으라고 하는 그 건물의 기준이 있어. 그게 뭐냐면 100억의 건물이야. 건물 사고 싶은 이유가 뭐야? 월세 따박따박 받으면서 내가 사고 싶은 거 살면서 여유 있게 사는 거잖아. 그게 월천 갖고는 안 돼. 100억이라고 했을 때 강남의 건물 평균 수익률이 3% 정도 되거든. 한 달에 2천 한 중반에서 3천 정도 왔다 갔다 해. 요 정도 돈이 되면은 백화점 매장 갔을 때 가격표를 보질 않아. 그런 삶이 살 수가 있어. 꼬마 빌딩 한두 채 갖고는 이걸 이룰 수가 없고 100억짜리를 하나를 갖다가 잘 관리를 했을 때 요 삶이 경제적 자유가 우리가 흔히 실현된다는 구조거든.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는 중이고 목표는 나는 28년도까지. 그러니까 100억 그러니까 너무 터무니없잖아. 너무 관련 없어 보이잖아. 그러면 지금의 100억 건물주들은 다 처음부터 100억을 갖고 시작한 사람들이야? 물론 금수저인 사람도 있어. 찐 건물주들, 자수성가형 건물주들은 머리도 좋지도 않고 택시 운전사도 있었고 출신이 농부도 있었고 짜장면 배달부도 있었고 난 너무 놀라운 거야. 근데 그 사람들이 심지어 나이도 안 많아. 30대도 있고 40대, 50대, 60대 다 있지. 그 건물주들 중에 스카이 출신이 거의 없어. 많지가 않아. 의사, 변호사 얘기를 한번 해볼게. 변호사는 로스쿨이 생기고 난 다음에 진짜 대기업 월급보다도 못 버는 변호사가 훨씬 더 많아. 오히려 돈을 번다 그러면 변호사보다 난 의사가 더 맞는 것 같아. 의사로 가면은 그래도 못 벌어도 월천 이상은 번다 그래. 경제적 자유에 월 2, 3천 된 거 아니야? 근데 내가 얘기하는 경제적 자유는 내가 노동이 없어. 의사들이 월 2, 3천 벌려면 그들의 하루 일상 알아? 피토하는 그 하루가 있어. 최종 목표가 100억이었잖아. 한 번에 100억을 못 가니까 처음에는 50억, 30억, 20억, 10억, 1억 까지 가는 그 단계를 갖다가 내가 명확하게 계획을 짜야 된다는 거지. 굉장히 세밀한 목표가 있어야 돼. 무조건 목표랑 마음가짐이야. 이거 없으면 절대 안 돼. 특별한 기술 없어. 내가 이게 너무 확고하잖아? 그러면 이루어져. 얘기 하나 해줄게. 지방에 있다 서울로 상경해서 짜장면 배달하던 사람이 한 명 있었어. 근데 그 사람이 그냥 건물을 사고 싶었대. 강남에 있는 건물을 가서 그냥 맨날 보는 거야. 솔직히 짜장면 배달부가 어떻게 건물을 사? 말도 안 되잖아. 그로부터 15년 뒤에 그 건물이 그 사람께 돼. 물론 15년 사이에 많은 노력이 있었고 이 사람의 목표는 딱 하나였어. 건물주가 되고 싶다는 거였어. 서울대 들어갈 확률이 0.6%래. 그리고 거기서 대기업을 갈 확률이 또 0.3%래. 굉장히 낮은 숫자인데 우리 근데 주변에서 생각보다 서울대생도 만나볼 수 있고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도 만날 수 있잖아. 전국에 있는 건물의 숫자가 720만 개야. 간단하게 해서. 근데 그냥 전국 건물 수 한 500만 개라고 가정해볼게.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 명이야. 그럼 몇 퍼센트야? 10%의 확률로 건물주가 있어. 오히려 서울대 대기업 가는 것보다 확률이 더 높을 수도 있어.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그걸 놓치고 있는 걸지도 몰라. 이 1단계는 7단계 끝날 때까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. 지식이라는 거는 난 크게 두 개의 갈래로 나누거든. 하나는 경제 관련된 지식이고 하나는 부동산 관련된 지식으로 나뉘어져. 부동산만 알아서도 안 되고 경제만 알아서도 안 돼. 둘 다 알아야 돼. 경제적인 지식은 아주 기초적인 것만 좀 알아도 돼. 정말 돈이 돌아가는 시스템, 빚져서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, 레버리지라고 하지. 그 다음에 부동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표현은 알아야 돼. 그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 머리로는 아까 다 했잖아. 그때부터 몸을 내가 좀 돌려야 돼. 인정해지. 몸으로 뛰어야 되지. 만약에 소액으로 한다 그러면 2천만 원에서도 가능한 부분도 있고 당연히 투자금이 조금 더 크면 클수록 소득은 당연히 많아지겠지. 먼저 그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해보라고 하는 이유는 이걸로 처음부터 큰 돈을 벌 수는 없어. 하지만 이 돈이 연습이 되는 거야. 하나의 훈련이 되는 거야. 단돈 몇십만 원이라도 벌 거 아니야. 그게 매월 내 원래 잡이 있었을 거 아니야. 이 잡이랑 내가 투자한 게 결부되면은 조금 더 빨리 그 다음 걸 투자를 할 수 있겠지. 처음 투자를 하면서 실패가 됐든 성공했든 그건 상관없어. 이 부동산이 돌아가는 시스템을 한 바퀴 하는 거야. 그리고 세입자도 만나게 되겠지. 협상이 이루어지겠지. 난 협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거기서 내 지식이 커지는 거야. 공인중개사도 만나겠지. 지식도 커지겠지. 한 번이라도 경험한 친구는 나중에 되게 빨라 이게. 소액 투자를 무조건 빨리 해봐라. 5단계는 내가 스노우볼이라는 표현을 썼거든. 가지수를 늘리라는 거야. 처음 탄 채가 힘들어. 두 채, 세 채, 네 채 점점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그 속도는 점점점 빨라지게 돼. 꼭 부동산의 개념뿐만이 아니라 내가 버는 소득의 파이프라인도 난 같이 포함돼서 시켜 얘기하는 거야. 직업을 당장 그만두고 이걸 하라는 거 아니야. 내 직업으로 파생해서 벌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뭔지는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. 신흥 부자들, 30대 건물주가 된 사람들이 지금 가장 빨리 되는 부분은 내 잡은 무조건 있어야 되고 거기서 제2의 소득의 파이프라인의 구축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. 거의 5단계에서 끝나 사람들의 인생이. 근데 우리는 땅을 잘 못 봐. 건물만 봐. 그래서 너가 하우스푸어가 되는 거야. 남들은 다 놀고 있을 때 나는 오피스텔 주인이 될 수도 있고 빌라 주인이 될 수도 있어.